안녕하세요. 찰리와 영어 공장의 찰리입니다. 오늘은 투부정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커뮤니티에서 유행하는 글을 하나 읽은 게 있어요. 제목이 우리가 수포자가 되는 9가지 순간이란 글이었는데요. 수포자는 수학 포기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를 포기한 사람을 용포자라고 하는데요. 이제 수포자가 되는 9가지 순간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소금물을 구하는, 소금물 농도를 구하는 이제 소금물과, 그리고 이제 중학교 이상이 되면 이제 함수가 나왔을 때 수학을 많이 포기하게 된다 그래요. 영어에서도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용포자가 되는 순간은 현재 완료 개념이 나왔을 때, 이게 매우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제를 배웠을 때,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 투부정사인 것 같아요. 오늘은 투부정사의 개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어 문법이 꺼려지고 영어 문법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부정사 같은 용어 때문인데요. 일단 투는 영어 그대로 영어이고요. 부정사의 부는 아닐 부, 정은 정할 정을 써서 한자예요. 부정사인데 뜻은 아닐 부에 정할 정을 써서 정해져 있지 않는 말을 지칭합니다. 정해져 있지 않은 말이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우리가 보면 이제 품사, 앞에서 배웠던 품사, 단어들이 하는 역할들이 다 있어요. 명사는 명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형용사는 형용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부사는 부사가 해야 할 일을 합니다. 근데 이 부정사, 정해져 있지 않다는 말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여러 가지 역할. 그래서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게 형태입니다. 투부정사는, 부정사는 이제 둘째치고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에요. 우리가 이제 단어를 보면 뭐 it이 있죠. 이제 투부정사로 바꾸면 to it이에요. 그래서 to it이 투 부정사구나. 근데 부정은 모양을 뜻하는 게 아니고 아닐 부, 정할 정, 그냥 의미예요.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고. to it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른 걸 들어서 스터디를 해볼까요? 공부하다라는 단어에 to study라고 해요. 모양은 이렇게 나요. to study라고. 근데 이 to study가 하는 일이 동사 말고 다른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to 부정사는 명사적 역할, 형용사적 역할, 부사적 역할이라고 하는데요. 역할을 한다고 말을 하는데 명사처럼 쓰이고 형용사처럼 쓰이고 부사처럼 쓰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명사, 형용사, 부사를 다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기초 문법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투부정사에서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역할을 한다, 용법으로 쓰인다라고 하면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모양이 to it으로 변하는 게 투부정사구나, study가 to study가 된 게 투부정사구나, 얘네들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구나, 명사처럼도 쓰이고 형용사처럼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이는구나 라고만 짚고 넘어가셔도 50%는 성공합니다. 이제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부터 한번 알아볼 텐데요. 제가 이거는 한글 국어 문법책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영어 문법이 어렵지 않게 느끼고 생각하기 위해서는 국어에도 다 이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명사라는 아이가 어떤 거였냐면, 이제 영어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한국에도 이렇게 보통명사, 고유명사, 자립명사, 의존명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보면 되겠죠? 사과, 하늘, 책, 이수신, 철수, 부산, 한강, 중학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물의 이름이나 사람을 가리키는 거, 어떤 지명을 가리키는 거, 얘네들이 명사예요. 이제 국어에서 명사는 체언이라는 곳에 속하는데, 체언이 하는 역할은 문장에서 주로 주어가 되는 자리에 오며 때로는 목적어나 보어가 되는 자리에 온다고 해요. 그러면 한글에서도 명사는 체언이 있으니까 명사는 주어 자리에 오거나 목적어 자리에 오거나 보어 자리에 오구나 라고 아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영어도 똑같아요. to 부정사가 우리가 앞에서 예로 들었던 거 to eat 이런 단어가 있어요. 얘네가 명사적으로 쓰였다는 것은
주어 자리에 오고 목적어 자리에 오고 보어 자리에 왔다는 의미입니다. 투부정사 명사적 용법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설명을 하자 그러면 주어 자리, 이 영어로 이제 줄여서 subject s를 써요. 주어 자리, 그리고 목적어 자리, 그리고 보어 자리에 왔구나 했는데 주어? 목적어? 보어? 얘네가 뭐야? 라고 지금 또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게 또 이제 국어 문법책에서 가져가는데 문장 성분은 문장 안에서 일정한 문법적 기능을 하는 각 부분들 이런 거. 문장이 있으면 한글에도 문장이 있고 영어에도 문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을 기능적으로 이렇게 잘라서 보는 거예요. 잘라서. 그랬더니 국어에서는 이렇게 성분을 나눌 수가 있는데 그냥 크게 주 성분만 볼게요. 가장 중요한 거. 항상 나오는 애들. 문장을 이루는데 골격이 되는 문장 성분입니다. 서술어, 주어, 목적어, 보어가 있어야만 문장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영어도 똑같아요. 영어도 나중에 배우겠지만 주어가 있고요. 주어가 있고 그리고 동사가 있습니다. 동사가 서술어예요. 한국어에서는 동사가 있고 이 동사에 따라서 목적어가 올 거냐 아니면 보어가 올 거냐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가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문장 성분이에요. 문장 성분인데 명사가 어디에 갈 수 있냐? 동사 빼고 주어 자리에도 올 수 있고 목적어 자리에도 올 수 있고 그리고 보어 자리에도 올 수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to it이라는 투부정사가 앞에 여기다 to it도 올 수가 있고 동사 자리에는 못 와요. 동사만 올 수 있어요. 얘가 it이 동사이지만 앞에 to가 붙었기 때문에 동사가 아니에요. 얘는 투부정사. to it이 여기에도 올 수 있고 목적어 자리에도 올 수 있고 보어 자리에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게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입니다. 그러면 좀 더 문장 성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시 복습하는 건데요. 문장을 만들려면 주어가 있어야 되고 동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동사에 따라서 목적어나 보어가 뒤에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배우게 될 텐데요. 이제 이 문장 성분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명사는 앞서 말했듯이 명사적 용법은 주어 자리와 목적어, 보어 다 올 수 있어요. 네, 동사 빼고 아니면 동사가 아니니까. 그러면 주어는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문장에서 동작 또는 상태의 성질 주체를 나타내는 문장 성분. 그래서 대부분 철수가 할아버지께서 보시면 행동을 하는 주체가 주어입니다. 영어에서도 같고요. 이제 한글과 영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영어에서는 이제 뭐 할아버지가 여기 보면 도서관에 가셨다 이죠. 가셨다가 영어에서는 먼저 나오죠. 그리고 어디 간에 도서관에가 나중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한글에서는 이 동사가 맨 끝에 나오죠. 다가 맨 끝에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어는 이제 동작의 주체를 말하는 거고요. 목적어는 무엇이냐? 서술어의 동작의 대상이 되는 문장 성분. 그래서 대부분은 을을이라고 하는데 을을이 생략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좋아해. 뭘 좋아하는지. 좋아하는 거의 주체. 뭐 과일, 과일을, 과일도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죠. 이렇게 합니다. 얘가 목적어고요. 보어는 보충해주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는 아니다. 뭐가 아닌데 학생이. 그는 그가 학생이 아니라는 걸 보충해주는 말이죠. 그리고 어느덧 봄이 되었습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보어인데 이때 한글 보면 한글 자체도 그렇구나 이해가 되지만 이걸 막 이게 보어입니까 하면 헷갈려요. 이것도 공부를 할 때는. 그래서 주어, 목적어, 보어가 있다라고 그냥 오늘 여기까지만 설명을 할게요. 있고 다시 한 번 더 복습해서 투부정사라는 애는 일단 모양이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to study 이런 애인데 이 to study가 명사적 용법으로 쓰였다 그러면 명사적 용법으로 쓰였다는 의미는 이 주어 자리에 꽂힐 수 있고 목적어 자리에 꽂힐 수 있고 그리고 보어 자리에 꽂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주어 있는 문장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 투부정사가 아닙니다. 그냥 기본적인 문장이고요.
apple is healthy. 사과는 몸에 좋다. 사과는 건강하다. 뭐 했을 때 이게 주어이고요. 이게 동사. 그리고 얘는 보어입니다. 이거 모르셔도 돼요, 지금. 해석만 다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게 얘가 주어구나 라고만 그냥 아시면 돼요. 자, 공부하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문장을 볼게요. 공부하다. 공부하다라는 동사가 뭐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study이죠. 그러면 공부하다를 공부하는 것은 이라고 모양을 바꿔주고 싶어요, 얘를. 이때는 영어에서는 어떻게 하냐? 간단하죠? to만 앞에 붙여주면 돼요. to. 이렇게 해서 to study is important.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것은, 공부를 하다가 아니에요. 하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문장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스턴트 음식을 먹는 것은 나쁘다. 먹는 것은 이라는 문장이 있어요. 먹다를 영어로 어떻게 하죠? eat이죠. 그럼 먹는 것은 이라고 모양은 어떻게 바꿀까요? to를 앞에 붙여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to eat instant food is bad.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 둘 다 앞에 공부하는 것은, 먹는 것은 해서 먹다를 먹는 것은으로 바꿔주면 to eat, 공부하다를 공부하는 것은으로 바꿔주면 앞에 to가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to 부정사가 이렇게 왔고요. 이 to 부정사가 주어 자리에 와서 얘를 명사적 용법으로 쓰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배웠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주어가 앞에가 길어지면 영어에서는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it이라는 가짜 주어를 앞에 세워줍니다. 그래서 it is bad라고 하고 뒤에 진짜 주어인 to eat instant food라고 넣어주는 거죠. it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얘를 가짜 주어, 얘를 진짜 주어, 진주어, 가주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명사적 용법은 보호 자리에 들어가는 건데요. 첫 번째 문장을 보면 My favorite fruit,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은 얘가 주어져 이다. 이게 동사죠. 뭐다? 사과이다. 얘는 보호입니다. 그래서 사과이다 라고 해서 이게 보충을 해주는 말인데요. 자, 내 취미는 이다. 이래요. 내 취미는 이다. 그럼 여기까지 문장을 만들면 My hobby is예요. 그러면 책을 읽는 것이다. 그럼 책을 읽다 하면 일단은 read죠. read book인데 얘는 책을 읽다죠. 읽는 것이라고 바꿔주려면 앞에 to만 붙여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my hobby is to read a book.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목적어는 그래 좀 쉬울 텐데 보호 개념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시간이 좀 지나면 그래 개념이 좀 잡히니까 보충해주는 말이구나 보호는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 취미는 뭐다? 책을 읽는 것이다. 그래서 책을 읽다를 읽는 것이다 라고 어떻게 바꿔준다? 그냥 앞에 to를 붙여주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 내 꿈은 이다. 그래서 my dream is 뉴욕에 사는 것이다. 살다는 영어로 뭐죠? live in NY라고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사는 것은 어떻게 바꿔준다? 앞에 to를 붙여주면 됩니다. is to live in NY라고 문장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보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얘도 투부정사가 어떤 역할을 했다? 명사적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다음은 투부정사의 목적어입니다. 어떤 동사가 어떤 행위를 했었을 때에 그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애들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좋아한다. 뭘 좋아한다고? 했더니 사과를 좋아한다라고 했습니다. 사과를. 그러면 나는 원한다. want. 사과 먹기를 원한다. 먹다가 영어로 eat이죠.
그러면 먹기를 어떻게 만들어줄까요? To eat an apple.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To eat an apple.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어에 있을 때부터 보다시피 to 부정사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하면 다로 끝내야 될 애들이 은는, 을를, 뭐 이가 뭐 이런 식으로 뒤에 조사가 바뀌는 거를 이 to 부정사가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나는 원한다. 사가 먹다가 아니고 먹기를 했었을 때는 영어로 어떻게? to를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 나는 그냥 잠을 자고 싶다. 그래도 원한다라고 하고 싶죠. I want 잠을 자다가 아니고 잠을 자고 싶다 했을 때는 to sleep 이라고 바꿔주면 됩니다. 그 다음 나는 결심했다. decide라는 단어가 오면 돼요. decide 한국을 떠나기를 했으니까 to leave Korea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to 부정사가 여기서는 이제 먹다를 먹기를 to 잠을 뭐 또는 떠나기를 했을 때 to 했는데 다 to 해서 이 다로 끝나는 애들을 말을 다 바꿔줬어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는 동사 다음에 동사에 영향이 미치는 애들이 왔으니까 얘네들은 목적어 자리에 와서 얘도 명사적 용법으로 썼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복습을 하시면 좀 더 쉽게 해석이 되실 거예요. 다음은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형용사는 첫 번째 문장을 보면 나는 좋아한다 맛있는 사과를. 형용사적 용법이란 것은 이제 보어 자리에도 오는데 여기서는 일단 명사를 꾸며주는 거 등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명사를 꾸며주는 것 예로 들어서 새 차 new car 새 차 뭐 예쁜 인형 하면 pretty doll 인형을 꾸며주고 handsome 뭐 boyfriend 하면 잘생긴 남자친구 해서 새롭고 예쁜 그리고 잘생김이 뭘 꾸며준다? 이 명사들을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to 부정사도 예로 들었을 때 to 부정사 모양이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라고 있죠. 얘네들이 명사를 꾸며줍니다. 명사를 꾸며주는데 어떻게 꾸며주는지 볼게요. 해야 할 일, work라고 한 다음에 work, 일이에요, 일. work, to, do. 하다를 해야 할로 바꿔주려면 어떻게 된다? 앞에 to를 가지고 와서 to do, 해야 할 일. 이렇게 해서 보통 형용사들은 이렇게 명사 앞에서 꾸며주지만 이 투부정사의 특징은 명사 뒤에 와서 꾸며줍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work to do 하면 해야 할 일. 그것을 할 많은 시간이라는 문장을 만들고 싶을 때는 많은 시간부터 적어볼게요. A lot of time. 똑같이 to do it. 그래서 하다를 뭐뭐 할로 바꿔주고 싶으면 많은 시간. 그것을 할 많은 시간.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먹을 많은 것들. 이거 좀 보면 좀 말들이 좀 이상한데 많은 것들부터 적어볼게요. Many things. 먹다를 먹을로 바꿔주고 싶으면 to eat. 그래서 이 to eat이 꾸며주죠 앞에. 그래서 먹을 많은 것들. 얘네들이 어떤 용법을 썼다?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였다라고 합니다.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였다는 것은 명사를 꾸며주는데 일반 형용사들은 이렇게 명사 앞에 오지만은 투부정사 같은 것들은 이렇게 뒤에 와가지고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겁니다.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4가지 예문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필요해. 어떤 게 필요한데 something은 명사예요. 명사. drink가 마시다인데 어떤 마실로 모양을 바꿔줬죠. 앞에 to를 붙여줬어요. 그래서 마실 게 필요해 라는 문장에서 앞에 something을 꾸며주는 말이니까 얘가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원한다. 어떤 게 무언가가 필요한데 먹을 게 필요해. 그래서 something이 어떤 게라고 보시면 되겠죠. 먹을 것을 필요해. 그래서 뭐뭐 게인데 먹을 게 먹다를 먹을로 바꿔준 거는 어떻게 to로 바꿔주고 앞에 있는 something을 꾸며줍니다.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였다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 I do not have. 나는 없다. 돈이 없다. 어떤 돈? To buy a new car. 새로운 차를 살 돈이 없다. 그래서 이 money를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차를 사다가 아니고 살로 바뀌어줬죠. 앞에 to를 붙여줘서 살로 바꾸었습니다. 네 번째, I do not have. 나는 없다. 뭐가 없나요? 여기 to가 없네요. 입을 옷이 없다. 그래서 wear는 입다인데 입을,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바꿔주고 싶을 때는 앞에 to를 붙여서 to wear. 입을 옷이 없다 해서 입을 옷, 이 명사를 꾸며주죠. 그래서 이 to 부정사가 형용사적으로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초 문법책을 보면 옆에 따로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주로 고등학교 문법책에 나오는 것들인데 얘네들이 뒤에 항상 이렇게 전치사랑 같이 와야 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제 전치사는 in, 뭐뭐 안에, on, with 이런 아이들인데요. 이거는 그냥 몇 가지 예만 지금은 보고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가지고 있다. 집을, 어떤 집을? 살 집. 근데 우리가 집에 살다 할 때는 to live라고만 하지 않고 항상 live in이라는 전치사도 같이 와야 돼요. 그래서 in을 꼭 함께 넣어줘야 된다는 거고요. 다음은 there is no chair. 없다. 의자가 없다. sit. sit이 앉다는 거지만은 우리가 의자에 앉다라고 할 때는 sit on a chair라고 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런 애들도 뒤에 on이라는 전치사가 따라와야 됩니다. 그 다음 I need someone. 나는 필요하다. 누군가가 말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 이때도 talk라는 말 다음에 항상 with라는 전치사가 같이 따라요. 그래서 in, on, with 같은 전치사도 뒤에 따라요. 마지막으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부사에 대해서도 배웠었는데요. 명사로 쓰인다는 것은 주어, 목적어, 보어자리에 들어간다는 거고 형용사로 쓰인다는 것은 명사를 꾸며주는 거였어요. 부사는 뭐냐? 이 형용사가 하는 것 빼고 나머지를 다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형용사를 꾸며주기도 하고 같은 부사를 꾸며주기도 하고 동사를 꾸며주기도 하고 그리고 뭐 독립적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당연히 헷갈리겠죠. 그래서 지금 투부 정사는 제가 더 길게 안 했어요. 기본적으로 4가지의 뜻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그냥 기본적인 문장만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부사적 용법은 이렇게 쓰인다거나 이런 뜻으로 쓰인다거나 아시고요. 오늘은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만 제대로 기억하고 넘어가셔도 절반은 성공하실 거예요. 네, 처음 볼게요. I need the internet. 나는 필요하다 인터넷이. To do my homework. 내 숙제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목적으로 해석이 돼요. 뭐뭐를 하기 위해서. 두 번째, I'm happy to hear the news. 나는 기쁘다 그 뉴스를 들어서. I smiled. 나는 웃었다 to hear the news. 그 뉴스를 들어서. 그래서 이거는 뭐 감정의 원인 뭐 이렇게 나오는데 뭐뭐 해서 뭐뭐 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행복했다 그 뉴스를 들어서. 나는 웃었다 그 뉴스를 들어서. 그 다음 이게 좀 잘 안 하고 넘어가면 헷갈리는 부분인데 이게 문법책에서는 결과라고 해요. 뭐뭐 해서 뭐뭐 하다. 그래서 My grandmother lived to be 100 years old. 이거를 목적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우리 할머니는 사셨다 100살이 되기 위해서예요. 근데 이걸 들어보면 이상하잖아요. 100살이 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 할머니는 100살까지 사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목적, 뭐 감정의 원인, 결과 필요가 없는 게 일단 문장을 많이 보신 다음에 다시 보셔야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떻다? 우리 할머니는 백사까지 사셨다 이 말이고요. I return home to find the box empty. empty는 텅텅 빈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박스가 비어 있다는데 이것도 목적어로 해석을 해버리면 나는 돌아왔다. 집에 박스가 텅텅 빈 것을 발견하기 위해 집에 돌아왔다. 그게 이상하잖아요. 난 집에 돌아와서 박스가 이렇게 비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문장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초보 단계에서는 이게 일단은 뭐 need라는 단어도 모를 수 있고 뭐 empty라는 단어도 모를 수 있고 return이라는 단어도 모를 수 있어요. 이런 단어 자체도 모르고 전체적으로 이게 주어인지 동사인지도 모르는 이 상태에 있을 때는 이게 당연히 이 to 부정사가 목적으로 쓰였는지 이 to가 결과로 부사적 용법으로 쓰였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게 있구나라고 오늘은 아시고 다음에 다시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은 형용사를 수식해 주는 겁니다. 파이썬은 요즘에 유행하는 프로그래밍인데 파이썬은 쉽다. 배우기 쉽다. 그래서 이 쉬운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적 역할을 했다 그래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입니다. 부사적 용법은 여기서 그냥 끝낼게요. 대신에 한 번만 더 해석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 need, 나는 필요하다. 인터넷이 to do my homework, 내 숙제를 하기 위해서. I'm happy, 나는 행복하다. to hear the news, 그 뉴스를 듣게 되어서. I smiled, 나는 웃었다. to hear the news, 그 뉴스를 듣고 나서. My grandmother lived to be 100 years old, 우리 할머니는 100살까지 사셨다. I returned home, 나는 집에 돌아와서 to find the box empty, 나는 그 박스가 비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Python is easy to learn, 파이썬은 쉽다, 배우기 쉽다. 네, 이게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입니다. 오늘은 투부정사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일단 문제를 보게 되면 밑줄 친 투부정사의 용법은 에 대해서 물어봐요. 이게 명사적으로 쓰였나요? 다른 거 형용사로 써있나요? 물어봐요. 그리고 또는 명사, 형용사, 부사적으로 쓰인 애들을 이렇게 섞어놓고 용법이 다른 하나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같은 용법으로 쓰인 거, 용법이 틀린 거, 이런 문제를 보게 되면 절대로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가 발전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일단 패스를 하시고 기본적인 것만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르는 단어를 외우고 문장을 많이 보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데 집중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